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노동관계법규 1장 헌법과 기본권입니다. 근로에 대해서 헌법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의 권리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근로 3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근로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근로의 권리, 헌법 제32조에 있는 근로의 권리만 다룹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습니다. 국가는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그냥 하면 안 돼요. 지 맘대로 하면 안 되고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제라는 단어도 헌법에 그래서 명시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근로기회 청구, 즉 취업 청구권 해고의 제한에 해당하는 근로기회 청구, 그리고 생활비 지급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근로의 주체는 당연히 국민이고요. 동시에 근로의 권리를 갖지만 국민은 동시에 근로의 의무를 지기도 합니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나 내용 조건에 대해서 이번에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해요. 권리는 사회경제적 방법, 의무는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여자, 연소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입니다. 에 대한 보험이 우대요. 자, 공통점은 이응에 다 점 두 개가 들어있어요. 여자, 연소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요. 차별받지 않습니다. 연소자의 근로도 특별한 보호를 받고요.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문군경 등 유공자의 법률은 유가족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 근로기회를 받습니다. 우선적 근로기회를 받는 거예요. 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여자, 연소자, 유공자,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또 어딘가 고령자를 보호해야 된다, 장애인을 보호해야 된다, 생활무능력자, 산업재해자, 그 다음에 실업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은 있지만 이건 헌법에는 안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헌법에 나온 사람, 그러면 오직 여자, 연소자, 유공자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돼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근로 권리의 주체요. 사람은 근로의 권리지만 법인은 근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근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근로의 권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에 한해서 근로의 권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관련 사항요. 헌법의 권리와 의무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근로의 권리와 의무도 별개 개념이 아닙니다. 결사의 자유는요, 바로 단체 행동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단결권은 근로 3권이에요. 요 안에 속해 있는 결사의 자유, 요거 전부 다 근로 3권이에요. 이게 근로의 권리는 아닙니다. 근로기본권이라는 큰 틀에서는 속하지만 요 부분은 근로의 권리는 아니에요. 이건 단체 행동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로기본권은 바로 근로의 권리와 근로 3권으로 되어 있고요.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쟁의 행위에는 파업, 태업, 보이콧이 있습니다. 직장 폐쇄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요. 이건 사용자의 도구예요. 그래서 직장 폐쇄는 오답에 해당합니다. 근로기본권이요. 근로기본권은 근로 3권과 근로의 권리를 합쳐서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통합적인 개념이에요. 근로기본권이란 근로의 권리와 근로 3권을 포함하는 거예요. 근로 3권 혹은 노동 3권으로도 많이 출제됩니다.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입니다. 근로기본권의 성격이요. 근로 3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란 뜻이에요. 생존권적 성격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자유권적 성격 강하지만 생존권적 성격 약하다. 오답입니다. 생존권적 성격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근로 3권이란 결사의 자유의 근거를 두었다. 이런 것도 일부는 맞지만 생존권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답입니다.
노동 3권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서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통일적 권리다. 이 노동 3권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따로따로 노는 권리가 아니고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합쳐진 통일적 권리다라는 뜻이에요. 단결권은 시민법하의 형식적 평등관계를 시정하고요. 실질적 노사 대등 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고용인이 훨씬 강하죠. 그래서 근로자에게 이런 근로 3권을 줌으로써 실질적인 노사 대등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기본권은 단결권만 명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단결권에는 여기에는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본권의 주체입니다. 근로자는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집니다. 근로자는 근로상권을 가져요. 근로자 개인은요, 단체교섭권의 보유의 주체가 되죠. 근로자 개인은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행사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체교섭을 할 때 개개인이 따로따로 난 내 거 따로 할래 이렇게 개개인이 따로따로 못한다는 뜻입니다. 단체교섭권은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이요.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이 있고요. 노동조합의 단결권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개인의 단결권이 다 합쳐져서 노동조합권의 단결권이 됐을 테니까요. 하지만 때때로 대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결정이 반드시 근로자 개개인의 이익에 반드시 부합되는 건 아닙니다. 대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집니다. 당연히 가진다, 이거 오답이에요. 공무원인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가진다, 이것도 오답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공무원이지만, 현업 공무원이지만 사실상 하는 일이 노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노동상권이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인 경우요, 근로의 권리, 일할 권리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한적으로만 인정돼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특히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로 3권의 제한이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다 아닙니다. 이거 오답이에요. 근로 3권은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요. 공무원인 경우 특히 집중하셔야 돼요. 공무원인 근로자는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즉 법률이 안 정해놓으면 이게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인 근로자도 원칙적인 근로상권을 가진다, 이거 오답이에요. 법률이 정해놓은 사람만 갖는 거예요. 혹은 공무원인 사람은 당연히 이런 걸 가진다, 이것도 오답입니다. 공무원은 법률이 정해놓은 자에 한해서 단결권,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게 됩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요. 공무원이지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한다면 이 사람은 노동상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로 3권의 제한, 이번엔 주요 방위산업체입니다. 방위산업체는 국가안전보장의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그런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입니다. 행동권은 법률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행동권은 제한이 됐지만 나머지 단결권, 단체 교섭권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법률에서 정하지 않으면 이것도 제한 못해요. 세 번째는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단체 교섭권도 제한될 수 있다. 이거 오답이고요. 사업에 종사하는 자 제한한다, 오답이고요. 국영기업체, 이것도 오답입니다. 당연히 제한한다, 이것도 오답이에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거요. 국가는 근로의 의무에 대해서는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고요.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됩니다. 국가는 최저임금제 실시해야 되고요. 여자의 근로는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노동법의 특징이요.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의 원칙입니다. 그냥 1대1로 법적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대등할 수 있는 원칙, 바로 노사 대등의 실현이고요. 근대 시민법 원리를 수정한 겁니다. 약간 개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대 시민법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실질적 대등이 될 수 있게 좀 수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수정된 내용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서 상대의 원칙으로 바뀌었고요. 계약 자유가 아니고 계약이 공정한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바뀌었고요. 과실 책임의 원칙이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외에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자유주의 체제의 유지 발전이 바로 노동법의 특징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권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